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구입니다. 자, 오늘 할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 이승만 독재. 이승만 독재를 시작해갖고 이제 10, 20, 30, 40, 50, 60 이렇게 쭉 나갈 겁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발전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시련과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한테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할 일은 바로 무엇이냐? 이승만 정권 제1공화국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주제는 바로 무엇이 되냐? 제1공화국이 됩니다. 제1공화국은 누구 정권을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다른 정권이 아니라 바로 이승만 정부. 이승만 정부. 그럼 이승만 정부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이승만 독재라고 쓰셨습니까? 제목 얘가 이승만이 독재했던 건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죠. 장기 집권하려고 했고 독재했던 거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헌데 문제는 시험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 그치 이승만이 독재했다. 장기 집권하려고 했다. 이것만으로는 못 맞춥니다. 그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제일 먼저 할 거는 여러분들 이승만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정권을 잡고 있었는지 이거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건 1948년도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까지 갔느냐? 1960년 4.19 혁명으로 물러날 때까지 총 12년간 대통령을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되고 어떻게 되냐? 대통령이 한 번 되면 몇 년씩 했느냐?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의 제도를 정말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들 임기가 4년이에요. 우리나라도 그걸 그대로 베껴서 갑니다. 그래갖고 48년부터 1952년까지 1대 대통령을, 그 다음에 52년부터 1956년까지 2대 대통령을, 그리고 56년부터 60년까지 3대 대통령을 했어요. 그래서 총 12년에 3번의 대통령을 했던 인물이 바로 누가 된다? 이승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48년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얘기를 해보죠.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여러분들 1948년도의 얘기입니다. 5.16 총선거로 재헌의회가 만들어집니다. 재헌의회 여러분들 모두 다 기억을 하시죠? 그리고 7월 17일 날 바로 헌법을 만들었어요. 이 헌법에 의거해서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헌법에는 어떤 게 정해져 있었느냐? 대통령제를 선택을 합니다. 크게 여러분들 원래 제도에는 대통령제와 정부 조직에는 내각 책임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제라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부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대통령을 두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내각 책임제는 무엇을 하느냐? 국민들은 국회의원만 뽑아요. 그렇게 하게 되고 국회 다수당의 당수가 무엇을 맡아서 수상을 맡아서 정치하는 걸 바로 내각 책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택한 건 대통령제예요. 그렇게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 당시에 대통령은 어떻게 뽑냐? 간선으로 뽑습니다. 간선이라니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직선 간선이 있어요. 직선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직선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엔 간선. 국민들이 안 뽑으면 누가 뽑느냐? 국민들의 대표자가 뽑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대통령을 어디서 뽑았냐면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우리나라 재헌의회에서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당시에 왜 백범김구가 안 됐습니까? 백범김구는 이 당시에 솔직히 말하면 5.16 총선거에 참석도 안 했습니다. 왜? 이분은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반대했죠. 그러다 보니까 5.16 총선거에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바로 뭐가 있었느냐?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대통령 후보로서 솔직히 등록도 안 하는데 물론 표가 아주 적게나마 나오긴 나왔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김구는 사실상 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고 누가 참여하게 되니까 이승만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승만이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됩니다. 국회에서 뽑혔어요. 그리고 임기는 몇 년이었느냐? 4년. 그리고 몇 번 할 수 있느냐? 그걸 제가 1+1으로 씁니다. 1+1이라는 건 바로 뭐냐? 한 번에 하나의 중임을 허용한다. 한 번에 하나의 중임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한 명이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총 몇 번까지 할 수 있느냐? 2번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승만은 2번까지 문제가 생겼는데 분명히 여기 보면 1대, 2대, 3대 총 몇 번의 대통령을 했습니까? 3번의 대통령을 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분명히 뭔가 또 깼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뭔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얘기를 할게요. 자, 1952년도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래갖고 헌법을 개헌하는데 그걸 바로 발췌개헌이라고 얘기를 해요. 발췌개헌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보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1차 개헌이에요. 여러분들이 용어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재헌이라는 말이 있고 개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헌이라는 말이 있고 개헌이라는 말이 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 재헌이라는 건 헌법을 제정한다. 이건 우리나라가 1948년 7월 17일 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헌법을 개정하는 거. 개정이란 말은 바꾼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개정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는 거냐? 다른 게 아니라 그거는 개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개헌이에요. 아니 이런 개헌을 도대체 왜 했느냐?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발췌개헌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직선제 개헌이에요. 직선제 개헌.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게 한다.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원래는 직선제 개헌이 좋아야 되는데 이건 안 좋아요. 왜 안 좋은데? 간단한 이유만 일단 하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1952년이면 다른 때가 아니라 6.25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자 국민들 어디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솔직히 말하면 직선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기예요. 근데 이때 개헌을 합니다. 직선제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왜 이런 짓을 했냐?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양원제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요. 근데 괄호는 외치세요. 양원제라는 건 원래는 의회를 두 개 둬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선 양원제가 실제로 시행이 나중에 됐는데 민의원, 참의원 이런 것들 두 개를 둬야 되는데 가로를 친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원제를 하겠다라고 헌법에다 넣어놓고 실제는 안 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헌법에 제정을 했는데 실제로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둘째 쳐놓고 아니 왜 이런 무리한 개헌을 했느냐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만약에 국회에서 대통령을 계속해서 뽑게 된다라면 두 번째 대통령 1952년도에는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거의 없었어요. 왜 거의 없었냐? 그럴 만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949년에 백범 김구 선생께서 암살을 당합니다. 안두희라는 놈한테. 그런데 이 안두의 배우가 누구냐 해갖고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CIA. 왜? 백범 김구는 미국의 말을 전혀 안 듣는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IA가 암살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얘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이승만 배우설입니다. 이승만이 배우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실제로 여러분들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됐지만 워낙 백범 김구라는 인물의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범 김구가 굉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제거했다는 소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당연히 백범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백범 김구 선생을 따르시던 분들은 이승만을 조사하고 싶지만 사실상 현직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내려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승만을 조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어디서 뽑냐? 국회에서 뽑는다. 그렇다면 이승만을 다음번에 4년 뒤에 대통령을 더 이상 못하게 하려면 당연히 국회를 장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50년에 여러분들 2대 국회의원 선거는 1950년에 벌어집니다. 6.25 직전에 벌어져요. 아니 왜 그때 합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재헌의회가 임기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48년부터 50년까지가 임기였고 당연히 50년도에 2대 총선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을 뽑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대거 나가게 되면 임정 출신, 그래갖고 한국 독립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한국 독립당 출신의 이 독립투사들, 임정 요인들이 대거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이분들의 당선은 너무나도 쉬웠어요. 왜? 이분들은 무소속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승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뭘로 나오냐? 솔직히 이승만 밑에 누가 많은 친일파들이 많았던 거. 왜? 이승만은 당시 우리나라 내부에 적이 없었죠. 기반이. 그래서 친일파들을 많이 등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친일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나가서 요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일한 독립투사회다. 그리고 나랑 경쟁하러 나온 이 이승만 쫄따구 이 새끼는 친일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지요? 그러면 선거 끝난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이 안 바뀌어. 그럼 한마디 더 하면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 독립운동할 때 많이 고문당했습니다. 이 새끼한테요. 그럼 끝나는 거야. 여러분들 무슨 짓? 제가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무소속, 이승만에 반대하는 무소속들이 대거 당선이 돼요. 이분들이면 바로 무엇을 할 수 있냐? 이승만이 다시 대통령 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무엇이 난리가 나느냐? 이대로는 이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승만은 다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1951년에 자기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을 다 긁어 모읍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자기가 창당을 해요. 자유당이라는 당을. 창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1952년 들어가서 이 발췌개헌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바로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거예요. 부산 정치파동?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들 당시 임시 수도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부산이었어요. 부산에다 계엄령 다 때립니다. 계엄령을 때려요. 가뜩이나 전쟁 중인데 계엄령을 때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개헌에 반대할 야당 국회의원들 있죠. 당시에는 임시수도 부산에 피난 가 있는 거였기 때문에 야당들이 한 군데 모여서 같이 임시국회로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버스째 체포합니다. 그래갖고 우리 역사상 아마 세계에서도 최초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버스째 체포되었고 바로 교도소로 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국회의원들을 싹 다 모으죠. 모으고서는 투표를 하게 해요.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 여러분들 비밀 투표 아니었습니다. 거수 투표 아니었습니다. 기립 투표였어요. 기립이란 말은 뭐가 됩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딱 발표를 하죠. 뭐라고 발표하느냐? 자, 우리가 개헌을 할 건데 직선제로 개헌을 할 거야. 이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국민들 어디 있는데 아유 몰라. 그런 건 관심 없고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로 개헌을 할 건데 자, 반대하는 새끼 일어서. 뭐 별다른 압력은 없었겠죠. 왜 주위에 뭐 군인들이 삥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 다들 총을 들고 있다라는 거, 저 총에서 총알이 나간다라는 거. 왠지 일어서면 영원히 못 앉게 될 것 같다라는 거. 이런 압력밖에 없었겠죠. 결국 못 일어납니다. 반대할 사람들은 이미 다 구속시켜 놓고 나서 그렇게 개헌을 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런 개헌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 결과 직선제로 개헌을 했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양원제 개헌은 하지만 실제로 쓰지는 않죠. 실제로 쓰질 않아요. 이걸로 통과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승만이 다시 대통령에 출마했고 당선이 됩니다. 당시 국민들은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 이승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고 이승만은 내가 해야지 전쟁 끝낼 수 있다. 당시 전쟁 중이니까 국민들은 그냥 하던 놈이 해 라고 해갖고 그냥 이승만이 뽑힙니다. 그래갖고 52년도에 아주 싱겁게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왜? 이승만은 두 번째 대통령이 된 게 솔직히 말하면 안 좋은 방법으로 굉장히 강압적인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반칙으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서워지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지냐? 만약에 잘리면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이제는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보이죠. 그러자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다, 안 물러나고 싶다, 안 물러나고 싶다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온 것이 1954년도에 4.4 5.입 개헌이 됩니다. 여러분들 4.4 5.입 개헌은 몇 차 개헌이 되냐면 2차 개헌이 됩니다. 도대체 2차 개헌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 4.4 5.입 개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 5.입 개헌의 내용은 이런 얘기가 들어갑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자, 대통령은 임기 4년으로 한다. 그리고 한 번에 하나요? 중임을 허용한다. 바뀐 게 없는데? 여기까지는 바뀐 게 없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이제 단. 개헌 당시의 초대 대통령은 예외로 한다. 뭔 소리야? 이승만은 예외예요. 그래갖고 이승만은 몇 번 할 수 있다. 여러분들 3번이건 4번이건 100번이건 1000번이건 살아있기만 한다라면 이승만은 언제든지 대통령 후보가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승만은 계속 해먹을 수 있다 해갖고 이승만 포에버 개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 포에버 개헌. 그냥 이승만은 영원히 해먹을 수 있는 개헌. 여러분들 이게 무한대표시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걸 왜 4.4 5.입 개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국회에다 올렸습니다. 당시 국회의원의 숫자는 203명. 203명. 그리고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갖고 203명에 3분의 2를 곱해보면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135.33333 이렇게 가요.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만약에 135표가 나왔어요. 찬성이. 135표가 나왔으면 135.33333 이상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부결이에요.
승만이 안녕, 집에 가라, 다음번에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136표 이상이 나오면 가결이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다른 나라에선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잘 일어납니다. 이 투표를 했는데 정확하게 135표가 나왔어요. 135표가 나왔으면 135.333333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이승만은 또 나올 수 있다 없다? 못 나온다. 이거 개헌 안 됐다. 그래갖고 이승만 안녕, 다음번에 못 나와. 이러고서 야당은 드디어 이승만을 막았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당시 상황을 살짝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부분은 제 창작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날 저녁 이승만이 이제 쓸쓸하게 소주를 한잔 하고 있죠. 망했다. 18 못됐다. 이런 생각했겠죠. 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수학과 교수가 찾아와요. 그러더니 인사를 굽어가면서 대통령과 경화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한마디 했겠죠. 뭐라고? 야, 너 뒤지고 싶냐? 지금 내가 이제 임기 2년 남았다라고 56년도에 물러나야 된다라고 너 지금 나 약 올리는 거지. 이런 얘기. 아니, 경화드린다. 너 장난하는 새끼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대통령과 다음번에 또 나오셔야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이 새끼야. 오늘 부결됐는데 나 이제 못 나오는데. 얘기를 하니까 이 수학과 교수란 놈이 얘기합니다. 제가 수학자고 교수입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원래 사람을 셀 때는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세는 것이지 0.1명, 0.2명, 0.3명, 0.33333 이런 숫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솔직히 말하면 여기는 이 숫자는 한 사람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이건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렇겠다가 저 빌어먹을 야당 새끼들이 온갖 지랄을 다 할 테니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야당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올림인 것입니다. 반올림? 그게 뭐야? 그랬더니 0.4까지는 여러분들 4, 4, 5, 2에서 0.4까지는 이게 버릴 사자예요. 버리면 되고요. 0.5부터는 세워서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반올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0.33333은 0.5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버려야죠. 그렇다면 203명의 3분의 2는 분명히 몇 명? 135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 각각께서 얻으신 표가 135표이니 다음번에 또 선거에 나오셔야죠. 경화드립니다. 하고 원래 요즘은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더 배우고 대가리에 많은 든 새끼들이 비굴해지려면 훨씬 더 비굴해진다는 거. 이승만은 이 얘기를 딱 듣더니 맞네! 그래갖고 어떡하냐면 불과 이틀 만에 이거는 가결된 것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4.4.5 개헌, 전 세계 유일의 반올림 개헌입니다. 이거를 통과시키게 돼요. 그래갖고 이승만은 어떻게 할 수 있었다? 다음번에 또 대통령 나올 수 있게끔 된 겁니다. 이게 바로 4.4.5입 개헌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어요? 자, 4.4.5입 개헌 나온다. 자, 그래서 이승만은 이제 몇 년도에 대통령에 또 나올 수 있게 됐느냐? 다른 게 아니라 1956년도에 또다시 대통령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야. 56년도에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이승만은 다시 대통령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 대통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3대 대통령 선거, 여러분들 3대 대통령 선거는 3대 대선은 1956년에 벌어집니다. 3대 대선이에요. 대통령 선거는 대선이고 총선은 여러분들 국회의원 선거가 됩니다. 3대 대선. 그리고 이건 1956년도의 일이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보시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56년도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데 당시에는 여러분들 자유당이 있고요. 아니, 대통령 후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통령 후보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부통령도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통령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가냐면 제1공화국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고 당시 여당은 무슨 당? 자유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야당은 민주당이 돼요. 그렇게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바로 무엇이 나오느냐. 여러분들 당시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무소속으로 나왔던 후보가 나중에
여기서 두각을 나타낸 다음에 진보당이라는 당을 나중에 만들게 되죠. 그래갖고 어떻게 나왔냐? 자유당에선 당연히 대통령 후보로 누가 나왔냐? 이승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통령 후보로는 누가 나오냐면 이기붕이 나와요. 그리고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선 대통령 후보로 누가 나오냐? 해공 신익희 선생이 나옵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이. 그리고 부통령 후보로는 누가 나오냐? 장면 후보가 나오게 돼요. 장면 후보가. 그리고 무소속 후보로는 여러분들 조봉암 후보가 나왔습니다. 근데 당시에 획기적으로 돌아갑니다. 야당이 끄집어냈던 구호가 기가 막혔어요. 야당이 어떤 구호를 들고 나왔느냐?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야당이 들고 나왔던 포스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렇게 들고 나와요. 그래갖고 자, 대통령 후보자 신익희, 그 다음에 부통령 후보자 장면 해갖고 나오죠. 이게 민주당에서 나왔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당시 여당이었던 누구 자유당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받아친다고 갈아봤자 더 못 산다 이러고 나옵니다. 어쨌든 이 싸움을 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신익희 후보의 인기가 쭉쭉쭉 올라가고 이승만을 앞지릅니다.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신익희 후보가 자, 무엇을 하고 돌아오다가 여러분들 유세라고 돌아오다가 갑자기 으악 하고 쓰러지세요. 심장마비셨어요. 아니, 그래갖고 신익희 후보가 여기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도대체가 이승만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이승만의 대통령 라이벌은 무조건 죽어요. 진짜 뭐 데스노트? 이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 이승만이 처음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것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입니다. 임시정부의 초대 임시 대통령으로 올랐어요. 하지만 결국 25년도에 탄핵이 되죠. 탄핵이 되고 나서 자 2대 임시 대통령이 되셨던 분이 박은식 선생님, 역사학자. 하지만 여러분들 25년도에 그해 바로 서거하세요. 병이 악화돼갖고. 그리고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해방된 조국의 첫 번째 대통령은 누가 괜찮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후보로 뽑았던 것은 1, 2순위를 꼽았던 이승만과 여운형이었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박빙이었어요. 그런데 여운형 선생 1947년도에 암살당하죠. 여운형 선생이 암살당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승만의 유일한 라이벌로 떠오른 인물이 바로 백범 김구였습니다. 김구 주석이었죠. 백범 주석이었는데 백범 선생님도 1949년 이승만이 대통령할 때 암살당하시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누구냐? 해공 신익희 선생이었어요. 인기가 이승만을 앞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이거 독사 아니야. 그냥 심장마비였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승만 이제 대통령이 거의 당선된 게 확정적이에요. 당시 조봉암 후보로는 솔직히 못 이깁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 자, 이승만은 내심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적어도 내가 80%는 얻을 거야. 그리고 많이 나오면 유효표에 한 90% 이상은 내가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몇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해공 신익희 돌아가신 신익희 선생님 표가 수백만 표가 쏟아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서울 지역에서 한 투표를 보면 놀랍게도 살아있는 후보 이승만 하지만 돌아가신 후보 여러분들 신익희 선생님 표 오히려 신익희 표가 몇만 표가 더 많았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차라리 죽은 사람이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였던 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신익희 선생님의 표는 몽땅 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무효표입니다. 당연히 무효표죠. 돌아가신 분이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승만은 적어도 80%는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조봉암 후보가 무려 30%대를 얻고 이승만 후보는 69% 정도밖에 못 얻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봉암 후보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부통령은 그래갖고 이승만이 당선은 됐습니다. 하지만 부통령은 이기붕이 지고요. 장면이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디서 나왔느냐? 자유당에서 나왔는데 부통령은 어디서 나오는? 민주당에서 나오는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봉암이라는 또 하나의 대선 후보가 뜨는 계기가 되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바로 3대 대선 1956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되고 나자 이제 이승만은 자신의 라이벌로 누구를 생각하게 됐느냐? 당연히 조봉암 후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봉암이 누구랑 손잡고 제1야당인 민주당과 손잡고 나오면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자 1958년도 이제 56년도에 3대 대통령이 됐죠. 58년도에 무엇을 하게 됐냐? 진보당 사건이라는 걸 일으켜요.
진보당 사건이라니 이게 무슨 얘기야? 잠깐만, 진보당은 조봉암 후보가 자 여기서 많은 표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창당한 당이 바로 진보당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조봉암에게 간접 혐의를 뒤집어 씌워요. 실제로 간접, 그놈의 간접 빨갱인데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여기서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빨갱이다 갖고 체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재판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1심 재판부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어떻게 진보당 조봉암이 빨갱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갖고 무죄를 딱 때립니다. 그러니까 2심 재판부 판사까지 싹 다 갈아치우면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 간첩으로 몰아가요. 그리고 결국 조봉암은 사형 언도를 받았고 59년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시게 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기한테 개길만한 세력으로 올라오니까 또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죠. 당연히 뭐라고 이게 무슨 간첩이냐 이게 무슨 빨갱이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신국가보안법 이걸 다른 말로는 보안법 파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국가보안법을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바꾸느냐? 원래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세력을 때려잡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원래가. 그런데 여기에 어떤 조항들을 추가하느냐? 당시 정부에 개기는 새끼들은 다 빨갱이다. 그러니까 정부에 개겼지? 그럼 빨갱이지? 빨갱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몽둥이로 때려잡으면 되지. 국가보안법으로 때려잡으면 되지. 왜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고 평가를 받느냐? 단순히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진영이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해갖고 자본주의 진영이고 당시는 냉전 시대였으니까 사회주의를 때려잡는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하지만 정부를 비판하는 거, 여러분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했을 때 정부를 비판하는 건 빨갱이가 아니죠. 그건 당연히 야당이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판의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몽땅 다 빨갱이로 만드는 정부의 권력을 보호하는 법으로 독재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래요. 그리고 이런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막 올라오면서 특히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사로 나왔던 것이 바로 경향신문이에요. 1959년에 경향신문을 폐간합니다. 경향신문을 폐간을 해요. 그러면서 이승만은요, 자꾸만 기존에 있던 신문사, 여러분들 조선일보, 동아일보 있죠? 그쪽들과 계속해서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게 쌓여서 4.19 혁명이 터지게 되는데 4.19 혁명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게 있었던 거 제1공화국 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밑줄친 개헌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유당은 새 개헌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제적의원 203명의 3분의 2인 135.333333을 넘는 136명 이상이 찬성해야 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 135표를 얻는데 그쳐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자유당은 이른바 4.4.5입이라는 논리로 부결을 번복하고 가결을 선언하였다. 여러분들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1954년 4.4 5입 개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4.4 5입 개헌의 내용은 바로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이승만 포에버 개헌이라고 그랬죠. 이승만은 영원히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거. 이승만 포에버 개헌이 됐는데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여러분들 내각 책임제 양원제는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3차 개헌 때 나올 얘기예요. 개헌 결과 대통령 직선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처음으로 실시가 됐던 건 1952년도에 무슨 개헌? 발췌 개헌이 돼야 되겠죠. 임시수도 부산에서 했던 거. 자, 그 다음에 초대 대통령에 대한 3선 제한 폐지가 핵심 내용이었다. 초대 대통령은 3번이 아니라 여러 번까지도 계속해서 해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 3선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어지는 거.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직접 지명하도록 규정한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박정희 갖고 유신헌법 때 여러분들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배울 건데 전두환 헌법입니다. 개헌 사항을 중심으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뒷부분도 여러분들 좀 문장들을 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봅시다. 자, 다음 벽보가 사용된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자, 신익희 장면 이렇게 해갖고 나왔죠. 몇 년도? 3대 대선
1956년. 알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의 장면이 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맞죠? 자유당의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맞습니다. 야당 대통령 후보가 선거 전에 사망한 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조봉암이 무소속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것도 맞아요. 그리고 발췌개헌으로 마련된 헌법에 따라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발췌개헌하고 4.4.5입 개헌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발췌개헌이 아니라 4.4.5입 개헌으로 대통령 후보가 이승만이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5번 혼자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이승만 독재,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